둘, 셋. 반갑습니다. 러프TV의 이문재. 최인영 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변 얘기를 한번 했어요. 변 얘기를 하고 놓친 게 있더라고요. 소변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왜냐면 이 대변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소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소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배변 상태도 중요하지만 소변도 양이 많은지 갑자기 적은지 그다음에 소변에서 우연치 않게 소변을 이렇게 패드나 이렇게 해서 쌌는데 이렇게 불빛이나 이렇게 해서 잠깐 했더니만 결정처럼 뭐가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다든지 그럼 뭐지? 결석인가? 결정 같은 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결석을 의심하셔야 돼요. 걔들도 결석이 있어요? 그럼요. 걔들도 뭐 그 결석이 점점 커져서 방광 결석이 되거나 요로 결석이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술해서 꺼낸 결석입니다. 오, 왜 이렇게 커요? 네, 이렇게 방광에서 꺼낸 결석이에요. 잠깐만, 이렇게 보이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와, 엄청 크네. 이거 사진 이따 찍어봐야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소변 색깔도 진하거나 묽거나 아니면 혈뇨를 보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혈뇨가 보이는 경우는 요도나 방광에서 피가 났다는 거예요. 방광염일 수도 있고 저런 결석이 막혀 있어서 찢어져서 상처가 입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결석이 되기 전에 결정들이 이제 저희 눈 보면 눈속에 보면 결정이 되게 이쁘잖아요. 눈 이렇게 네. 그런 결정들이 나가면서 이 요도 병면을 막 이렇게 핥히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쓰리고 아프고 엄청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줌을 싸려고 하는데 낑낑낑 대는 애들이 있어요. 아픈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얘들이 오줌을 안 싸고 참아요. 꾹 참아요. 그러다 보면 요독증이 생겨서 방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하루에 배변 배뇨량, 특히 배뇨량은 확실히 체크를 해야 돼요. 양을 체크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패드에 보이는 횟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일 아침에 패드를 갈아주면서 하루에 배뇨량의 횟수가 얘는 4번, 5번 아니면 뭐 평소에 6번, 7번을 싸는 애예요. 그만큼 물을 많이 먹는 애도 있고 적게 먹는 애도 있겠지만 근데 똑같은 물량을 먹었는데 굉장히 조금 많이 쌌던 애들이 있어요. 이만큼씩 싸던 애들이 요만큼 많이 쌌어요. 그러면 아프니까 조금 쌌던 거죠. 아니면 뭔가 오줌을 많이 싸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신장이나 호르몬 자체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너무 많이 싸던 애들 횟수가 적어서 아예 안 싼 애들도 있어요. 그럼 오줌 쌌는데 뭐가 아플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색깔이 짙거나 너무 묽은 거예요. 얘 왜 이렇게 묽지? 물량이 너무 많나? 그러면 왜 물량이 많지? 물을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신장이 안 좋나? 호르몬 질환이 있나? 당뇨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오줌 색깔이 너무 짙어요. 양은 적으면서. 그러면 오줌 싼데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고 피가 났다.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이 소변량은 항상 반드시 개나 고양이나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그냥 굉장히 이제 더럽고 치워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꼭 체크를 하시는 게 횟수와 양 차이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강아지는 뭐랄까 이게 확인하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 고양이는 거기 안에 고양이는 이제 똑같이 리터박스라고 그러죠. 네. 화장실 안에 모래를 펐을 때 보통은 이제 고양이들 오줌을 묻으면 오줌이 모래를 이렇게 녹아서 보통 우리가 감자 모양이 돼요. 그래서 감자가 몇 개인지, 감자량이 몇 개인지, 아니면 감자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통 이렇게 됐던 모양이 이렇게 조그맣게 모양이 된다든지, 아니면 조그맣게 모양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또 고양이들은 거의 리터박스에서 이렇게 스쿱을 이렇게 스쿱으로 푸게 되면 이제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스쿱 푸게 되면 늘 이렇게 구석을 했는데 여기 없어요. 안 쌌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고양이 같은 경우는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늘 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갈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하루 양을 볼 수 있어요. 엄청 중요하구나. 네, 이거 굉장히 고양이는 개보다 더 중요한 건 고양이는 꼭 화장실 관리를 할 때 똥이 몇 덩어리인지, 그러니까 맛동산이 몇 개인지, 감자가 몇 개인지를 꼭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배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이야. 오늘 그냥 이제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강아지의 대변, 소변 좀 더 체크를 하자라는 건 알았는데 이제는 좀 뭐랄까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
개고양이 소변량에 따라서 신장과 방광과 비뇨기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평생 딱 한 번 이상의 비뇨기나 방광이나 신장 질환을 앓게 돼 있어요. 왜냐면 물을 적게 먹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면 늘 유심히 잘 살펴보는 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소변 얘기로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올 줄 몰랐어요. 네, 생각도 못했고 확실히 지금 또 느낀 거지만 이 동물 한 마리를 키운다는 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근데 유심히 관심만 많으시면 절대 예방을 잘할 수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많이 싸고 어쨌든 잘 싸고 잘 먹고 하면 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잘 쌌는데 갑자기 오줌이 몇 개 없다 그러면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 쌌을까? 물을 안 먹었나? 물을 안 먹을 수도 있죠. 물을 너무 많이 먹었나? 왜 이렇게 많이 쌌지? 적게 먹었나? 적당량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단뇨를 한 거예요. 빈뇨 조금씩 많이 봤다. 다뇨 많이 쌌다. 픽뇨 전혀 못 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좀 이제 아셨죠, 여러분? 이제 사실 이제 밖에 뭐 고양이들은 이제 거기 화장실에서 체크를 하면 되고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딱 싸고 빨리 마무리하고 빨리 가려고 하잖아. 소변도 그렇고 대변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바로 치우기 전에 한번 눈으로 보고 상태를 확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소변으로 또 건강을 좀 체크해 주시고 대변으로도 전 시간에 말했던 대변으로도 그러니까 소변 대변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맞죠? 이게 그냥 이제 나와서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냄새도 좀 심한가요? 네, 그러니까 뭐 냄새가 안 좋은 애들이 있고 좋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염증이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소변 냄새도 요치가 오줌 냄새가 좀 안 좋다 하면 바로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똥 냄새도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냄새 보면 이제 저희가 배변 얘기를 이제 앞서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체온을 재고 모든 수의사들의 습관적인 게 있어요. 체온을 재고 온도를 보고 다 코에 갖다 대요. 그러면 이 냄새가 시큼하다 어떤 냄새에 따라서 대략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공통적인 냄새들이. 물론 이게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거의 경험에서 오는 약간의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뭘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났어요. 코에다가 냄새를. 자 누가 물어. 아유 수사님 탁 쳤는데 탁 묻어버리는. 네, 그런 것도 있고. 하루 종일 그 냄새가. 결국 이렇게 좀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진료를 하면서 똥 냄새를 맡아야 되고 오줌 냄새를 맡아야 되고. 저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진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 강아지의 소변, 대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버리지 마시고 한번 눈으로 관찰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체크한 후에 우리 아이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체 장기가 건강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아니면 아픈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셔서 더 건강하게 우리 반려견과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